네, 여러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해서 할 건데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간주 공급 단독으로는 짧게 나오는 거죠. 그 두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다른 거랑 섞여서 이렇게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101번 간주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 간주 공급에 해당해서 과세되는 경우 찾으라는 거죠. 4번 일단 사업자와 관련하여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사업자 자신이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자가 공급했다는 거죠. 맞아. 대전제가 또 뭐예요, 여러분? 여기 기존에 사올 때 다른 사업이 아니고 내가 사업에 쓸 거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쓸 거라고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거, 이거를 어떻게 사업에 안 쓰고 개인적으로 쓰거나 뭐 폐업할 때까지 그냥 안 쓰고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증여하거나 개인적 공급 혹은 자기 그 사업상 증여하거나 이런 경우 때 기존에 받았던 당초 매입할 때 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제도로 요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다만 어떤 거 자기사표 면비판 자가 공급 중에서 뭐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 하나만큼은 제재의 목적이 아니라 지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간주 공급은 어떤 전제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 애초에 사올 때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공급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야. 됐죠? 풀어봅시다. 5번 순서대로 폐업할 때 남아있는 제한인데 애초에 이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게 아니래요. 그럼 추징할 것도 없겠죠? 추징할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자, 단순히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타인 창고로 장소를 이동하는 거, 이게 공급입니까? 공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판매 촉진하기 위해서 판매 실적에 따라 돈을 주는 경우 공급이 아닙니다. 페인트 제조회사가 생산한 페인트를 직원의 출퇴근용 버스에 도색에 사용하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쓴 걸로 보기 때문에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이거 사업을 위해서 쓴 걸로 보기 때문에요. 넘어갑시다. 단독해서 이렇게 간주 공급만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가끔 나오니까 두세 번에 한 번씩 나오니까 봐둡시다.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 제조업자가 선박을 자기가 경영하는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 여기 면세 전용이죠. 자기사표 면비판, 자가 공급 중에서 면세 전용,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이렇게 면세되는 사업에 전용한 경우, 이거 실질적으로는 면세 사업에 쓴 거긴 하지만 과거에 네가 과세 사업에 쓸 거라고 매입세 공제 받았잖아 이놈아, 추징한다는 거지. 토해내라는 거야.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뒤에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넘버링 다 돼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 보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요거 하나 볼까요? 지금 4번 같은 경우 경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직원들한테 준 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데 한도가 있어요. 금액의 한도가. 한 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해요. 만약에 30만 원 지급했다. 그러면 10만 원을 초과하는 20만 원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 요거 하나 챙겨둡시다. 알았죠? 요것도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경조사로 물건을 줬다. 10만 원까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근데 1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점 요거 하나 챙깁시다. 됐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요거 하나 볼까요? 5번 하나 또 읽어봐야겠네. 5번 같은 경우.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게 있었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말이 붙어 있어. 이 경우는 뭐다?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는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세금 계산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는 거야. 됐죠?
주석장 총괄 납부의 예외사항이야 이게. 세전기사세를 끊었다면 그래 네가 끊었으니까 공급으로 다시 볼게 봐줄게 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자, 공급가액 및 과세 표준으로 넘어왔습니다. 옳은 것은 4번. 일단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라고 했죠. 맞습니다. 만약에 뒤쪽에 볼까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공급과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아. 하지만 지금 4번처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거. 요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4번이 맞는 거고 1번 사업자가 특수관계인한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수관계자한테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짜로 특수관계인한테 공급했다면 그때는 과세 표준에 포함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 재화의 경우는 공짜로 주거나 무상 공급하거나 싸게 주거나 전부 다 시가로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시가로 공급한 걸로 본다고. 그리고 용역이 공급인데 공짜가 아니라 싸게 공급하는 용역 공급 있죠. 이것도 시가로 봐요. 지금 문제가 용역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지금 문제야. 다 있죠. 여러분 용역을 공짜로 지급하고 용역을 공짜로 이렇게 공급한 거는 포착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용역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착도 너무 어렵고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도 힘드니까 그거는 공급 재화 용역에서 빼요. 공급 대가에서 뺀다고 공급가액에서. 그런데 단 하나의 경우 용역의 공급인 공짜인데 공짜 용역인데 그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특수관계인한테 주는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재화 같은 경우는 공짜든 저가든 모두 다 시가로 과세한다. 머릿속에 하나. 용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 공급은 시가로 과세하고 용역을 공짜로 공급한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해서 하지 않는데 공짜로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특수관계자한테 사업용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 용역 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과세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표현. 방금 제가 우리 공부했던 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더라도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폐업하는 때 남아있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제조원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까? 틀렸어요. 이것도 볼게요. 이쯤에 있나? 폐업시 잔존재화 뒤에 앞에 있나? 폐업시 잔존재화는 공급 시기는 폐업시로 합니다. 폐업시로 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비상각자산이라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상각자산이라면 이렇게 5% 깎아내가지고 25% 5% 깎아나가는 거 있죠. 간주시가. 간주시가를 우리가 새로 계산하라고 하진 않겠지만 간주시가라는 거를 계산해서 상각자산의 공급가액으로 한다라는 점. 됐죠? 이 경우에도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만 따로 해요. 이건 제재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따로 얘는 규정해 주는 거야.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빼야겠죠? 자, 5번. 이것도 중요한, 자주 나오는 표현. 쉬운 걸수록 중요해,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는 거와 상관없이,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구분 대가. 종업원한테 지급하는 봉사료는 구분해서 그거를 받고 실제로 종업원한테 주는 경우에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요렇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외워야 됩니다. 저렇게 일괄적으로 뭐 어떻게 다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볼게요. 여기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실제로 그걸 준 게 확인된다면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이야. 됐죠? 넘어갑시다.
법인이 좀 길었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스피드가 붙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법인도 사실 이 정도 스피드로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법인세법이 워낙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왜 우리 시험에 그거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강조했지만 법인세법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둬야 돼. 왜? 주관식에서 100점 중에 60점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지금 법능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너지가 가장 커요. 합격을 위해서 키포인트가 되는 세목 딱 하나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법인세법이에요. 물론 다른 세법 다 해야지 그래야 합격하는데 공부를 가장 신경 써서 하고 그래도 조금 최대한 깊이 필요한 만큼 들어가는 게 깊은 게 법인세법이라고요. 아시겠죠? 법령으로만 따지자면 소부랑 같잖아. 12개밖에 안 나와. 뭐 12이 제일 큰 거긴 하지만 소부랑 같은 비중이지만 주관식 쪽에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100점 중에 60점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론이랑 이어지는 게 법령이랑 실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것만큼 언급 드리다 보니까 압축 특강도 필요한 거에 대한 게 길어져서 조금 길었던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갈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실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옳은 것은 1번 환입된 지하가액은 공급가액이 포함하지 않으며 당초에 공급된 지하가 환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밑에 환입된 지하가액은 공급가액이 포함하지 않아. 요건 맞아. 당초 공급된 지하가 환입되어야 한다라는 표현 요거 잘 알아둡시다. 2번 완성도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고 일정 금액을 하자 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 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차감한다. 틀렸어요.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이야. 예를 든다고 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아파트를 내가 짓는 사람이야. 짓는 회사야. 100억을 받고 지어줬어요. 입주민들이 말하는 거야. 야, 앞으로 1년 동안은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여러 가지 사후적으로 고칠 수 있게 네가 나중에 돈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한 3억 정도 하자 보증금 쪽으로 그걸로 우리한테 다시 돌려줘. 그럼 갖고 있다가 하자가 생기면 그 돈으로 고치자. 라고 해서 내가 100억을 일단 받고 내 매출이죠. 거기서 3억 정도를 하자 보증을 위해서 공급받는 자 들어온 입주민들한테 보관시켜 줬대요. 1년 동안 보증해 드릴게요. 사고 나면 중간에 고장나고 이러면 이 돈으로 고칩시다라는 거야. 이렇다고 이 경우에 3억을 내가 줬죠. 다시. 이 경우에 내가 처음에 받았던 매출 100억에서 3억을 빼서 내 매출은 97억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 너 라고 하는 거야. 이 3억은 독립적으로 다시 그 후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아파트를 지어주고 받은 100억은 그걸로써 공급가액이 이루어졌어. 끝났어. 그 후에 뭔가 내가 사후적으로 뭔가 고쳐주기 위해서 3억을 내가 줬다면 이 100억에서 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과세 표준에서 빼지 않는 항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기본 강의 때 이거 되게 헷갈린다고 설명 많이 드렸죠. 헷갈리지 말라고. 짧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 또 나왔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맞는 표현이죠? 직접 관련되는 국고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라고 했고. 구분하자. 4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돈으로 주는 거네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대손금액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내가 일단 물건을 내가 팔았어요. 너 한 10억 정도 새우깡을 팔았다고 해봐. 그럼 그 새우깡 사간 사람한테 고맙다고 내가 돈으로 사가줘서 고맙습니다. 사줘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따로 줬대요. 이렇게 300만 원을 내가 줬을 때 내 새우깡 매출 10억에서 이걸 차감할 일입니까? 차감할 일이 아니야. 요것도 내가 돈으로 준 거는 내가 이 기존에 있었던 10억 매출에서 뺄 일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게. 됐죠? 요거는 앞부분은 맞고, 대손 금액에 대해서 판매 후 상대방에게 매상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손된 금액 자체를 과표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세액 단계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해 준다.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됐죠? 과표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다. 꽤 까다롭습니다.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손 금액은 세액 단계에서 빼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금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과표 단계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세액 단계에서 대손세액 공제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혜택을 받는 건 맞는데 받아야 될 거죠. 내가 돈을 못 걷었으니까. 과표 단계에서 빼주는 게 아니다. 과표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5번.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 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에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되게 어렵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의 경우 당연히 공급가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빼야지. 순매출을 잡아야지 우리는. 됐죠? 104번, 105번으로 갑시다. 나머지는 한번 필요한 때마다 찾아서 보시라고요. 옳은 것은 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특수관계인 이외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특수관계인한테 사업용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는 시가로 과세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거 아닌 다른 공짜로 주는 용료의 공급은 공급가액 없다고요.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 경우 특수관계 외자잖아. 그러니까 무상임대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2번. 아까 전에 아파트 지어주고 하자 보증금 맡긴 거 공급가액에서 차감합니까? 아니라고.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 3번. 사업자가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의해 돈으로 상대방이 주는 판매 장려금은 아까 10억 매출, 새우깡 10억치 팔고 300만 원만큼 사줘서 고맙다라고 판매 장려금을 상대방한테 줬다. 그거를 10억 매출해서 깔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차감하면 안 된다고요. 재화를 공급하고 현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제공한 게 무엇이냐. 그거의 시가로 10%를 잡습니다. 5번. 요것도 중요하죠. 외국 통화로 공급 대가를 받았대요. 내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달러로, 예를 들면 달러라고 할게요. 달러를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여러분 결론,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뒤에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좀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4번은 내가 공급한 것의 시가를 본다는 거고, 지금 이거죠. 내가 달러를 미리 받았어. 내가 물건을 주기 전에, 쉽게 말해서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수출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적일 전에, 공급 시기가 되기 전에 달러를 받아서 그거를 은행 가서 원화로 바꿨어. 우리나라 돈으로 환가했어. 그렇다면 그 환가한 금액으로 픽스하는 거예요. 이 환가한 달러, 그때 환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가하는 시점의. 그 환율을 적용해서 실제로 환가한, 원화로 환가한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 경우가 있고 이 경우가 또 있어, 밑에. 자, 공급 시기 이후에 내가 물건을 선적하고 나서 그 후에 달러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거나 그 후에 지급받는다면 그 후 시점의 환율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급 시기가 있고 그 공급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환율은 계속 흔들릴 거 아니야, 바뀔 거 아니야. 그 바뀔 거 생각하지 마. 공급 시기가 있죠. 우리가 선적일, 예를 들면 그 배에 실은 그 선적 시점의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이 있어. 요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고정되는 겁니다. 알았죠? 정리하면 공급 시기 전에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꿨다. 그러면 그 바꾼 환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요. 근데 2번 뭐다? 내가 공급 시기 이후에 달러로 받아서 갖고 있다. 그 경우에 공급 시기 이후에도 환율은 바뀔 거니까 그 바뀐 그 시점으로 계속 뭔가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라고. 공급 시기, 예를 들면 상품 선적일, 그때 기준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환율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됐죠? 요거 잘 구별해서 공부해 놓읍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번에 맞는 걸로 나왔네. 내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받은 게 기준이 아니야. 내가 제공한 게 무엇이냐. 그것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특수한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싸게 받은 경우는 공급한 재화. 자, 말했죠, 여러분. 재화를 공급하는 거는 공짜로 주는 거나 저가로 주는 거, 둘 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고요. 재화는. 됐죠, 재화는. 4번, 폐업시 잔존재화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 외의 재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아까 간주시가라는 걸 계산한다고 했죠. 건물은 5%, 금액은 25%씩 기간마다 까가지고 시가를 찾아내는 거지. 시가로 간주할 금액을 계산해낸다고 했어. 그런데 감가상각 자산 외의 재화는 뭐 그 폐업하는 시점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요거.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까지는 조금 깊이가 깊다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감가상각 대상 자산 외의 재화에 대해서 시가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간주시가를 계산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감가상각 대상 다시 헷갈렸네. 감가상각 대상 자산 외의 재화는 당연히 시가예요. 시가인데 제가 아까 드렸던 말은 이거예요. 감가상각 자산 있죠. 감가상각 자산은 뭘로 한다고? 간주시가. 한 기간당 5%나 25%씩 까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깎아내는 거. 그게 간주시가라고 했죠. 시가로 간주하는 거라고. 그거를 적용하는 경우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시가를 만약에 알더라도 실제 시가, 실제 시장 가격을 안다고 하더라도 간주시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됐죠? 거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험에. 하지만 그냥 알아둡시다. 요 구별해야 돼요. 폐업 시 잔존 이하의 경우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별합시다.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자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아니야. 그래서 간주 공급에 해당돼요. 이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재의 목적이 아니거든. 그래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봅시다. 아까 시가로 했던 거는 실제로 판 걸로 지금 본다고.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뭐였어요? 다 시가 뭐 이렇게 봤었잖아요. 시가나 간주시가. 그런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지원하기 위한 거거든.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따로 외우자고 했어요. 판매 목적은 좀 다르다.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웁시다.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자 1번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포함하고요. 2번 매출 애누리 제외,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다 제외야. 4번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걸 조건으로 용기 대금에 대해 보증금으로 수취한 금액 아니야. 자, 내가 포장을 해준대요. 뭐 물건을 파는데 포장 용기 값으로 10,000원을 더 받았대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야. 요거 다시 씻어서 갖고 오시면은 10,000원 돌려드려요 하면은 어때? 그 10,000원에 대해서 내가 처음에 받았던 게 매출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반환 조건이야. 반환 조건으로 보증금으로 수취한 거야. 돈 갖고 용기 갖고 오시면은 요 10,000원 돌려드려요. 이건 보증금이잖아. 그죠? 그거는 매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10만원짜리인데 10,000원만큼을 그냥 내가 용기값으로 그냥 받은 거야. 용기 갖고 왔다고 돌려주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매출에 엎어야겠지. 그 경우는. 그러니까 그 경우는 매출이고 공급가액이고 요렇게 갖고 오시면 돌려드려요 하는 거는 보증금으로 내가 돈을 일부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매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도 이런 거 많이 봤죠? 많이는 못 봤겠지만 일단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계적으로. 현금을 받았죠. 일단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를 대변에 띄워놔요. 그렇다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평생 죽기 전까지 갖고 오면 돌려줄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팔고 나서 뭐 일주일 안에 오든 한 달 안에 오든 뭐 1년 안에 오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 이제 안 갖고 소비자가 갖고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때 잡수익 이런 걸로 인식할 수 있어요. 부채가 없애면서. 요거는 그냥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맡아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증금 쪼로 용기 보증금 쪼로 맡아둔 거는 매출이 아니다 이 말이야.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은 매출이 아니죠. 이건 누가 읽어봐도 당연히 아닙니다.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시에 이자 상당액 밑에 명목 가치가 100원짜리인데 매출 채권 요거를 현재 가치 했더니 85원이래요. 그럼 현재 가치 평가 금액이 명목 가액 100으로 공급 가액을 정한다. 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렇게 현재 가치 85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명목 가치 100원으로 공급가액을 정한다고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즉 이 경우에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현재 가치 할인 차익은 15만큼이 결국 어디에 포함된다고?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요거 표현에 주의하셔야 돼.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숫자로 한번 잘 보시라고요. 아 그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현재 가치 하지 않고 명목가액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5에 대해서 공급가액에 이게 포함된다. 즉 명목가액 100으로 공급가액을 잡겠다라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합시다. 자, 부수제야 용역. 자, 요거 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하지만 문제만 짧게 볼게요, 여러분. 1번.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음식도 면제한다. 자,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예요. 음식 용역은 과세예요. 이때 요 음식 용역이 요 의료보건 용역에 흡수되는 걸로 봐요. 주된 공급에 흡수되는 걸로 봐. 그래서 면제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두 번째는 좀 비교됩니다.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조경공사는 과세거든. 그래서 조경공사를 하면서 화초, 수목을 공급한다. 면세다. 면세되는 화초, 수목의 공급인데 이게 조경공사라는 서비스, 과세되는 거에 과세되는 공급에 섞여 있다는 거야. 부수되는 거지. 주요 공급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되는 거에 흡수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세야. 이해되시죠? 1번, 2번이 같은 내용인데 대칭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인 거야, 이거. 주된 거에 흡수되기 때문에 면세된다 이 말이에요. 2번은 과세되고요. 3번은 좀 다른 경우라고 했죠? 아까 우리 많이 봤던 거야. 은행업. 은행업자. 병원업자는 뭐예요? 그 업 자체가 면세업이야. 그런데 일시적 우발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팔게 됐대. 여러분 이 경우는 헷갈린지만 외우자고 했어. 이런 업자가 지금 거래에 부수되는 게 아니지. 1번, 2번 같은 경우는 거래, 주거래에 흡수되는 거야. 거래. 그러니까 주거래가 면세면 음식도 면세. 주거래가 과세, 조경공사면 원래 화초, 수목 면세지만 과세. 거래, 주된 거래에 흡수된다고. 과세 판단이. 과세 면세 판단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달라요. 이거는 사업자. 이 사업에 따라다니는 거야.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가 우발적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을 공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뭐 면세 우선 원칙이야. 됐죠? 면세 우선이라서 면세가 맞아요. 됐죠? 이 경우는 어차피 만약에 이렇게 부수되는 걸로 봐도 주된 사업이 면세니까 이것도 흡수된다고 봐도 되는데 이따가 우리 다른 케이스 볼 거지. 과세 사업자가 면세되는 거를 만약에 공급했다.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땅을 공급했다. 어때? 현대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뭐 자동차업 이런 거는 과세 사업자지만 땅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면세죠. 이때는 주된 사업자가 따라서 공급하는 부수되는 거잖아. 이때는 뭐에 따른다? 면세 우선 원칙이야. 아까 그거를 떠올리세요. 헷갈린다고. 처음에 헷갈려요. 자, 뭐 4번은 기본적으로 맞는 표현. 주된 제한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제한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지금 1번, 2번에 대한 설명이 지금 4번에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5번.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에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뭐? 주된 제한화 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다고. 이 경우는 면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 3번 사례가 이 5번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5번 이건 틀린 거고 요 사례만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내용이 맞다는 게 아니고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데 일시적 우연히 공급한다 이 말이야. 은행업이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용 건물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뒤쪽에 설명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차분히 읽으면 당연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이게 그 정신없장 이게 많이 나온 거라면 만약에 매 회차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텐데 지금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된 사업과 관련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지금 이거야. 은행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 면세 우선 원칙으로 면세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 면세 우선 원칙 여기 이게 5번이 이렇게 바꿔야지 맞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기는 뒤에 109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것만 확인해 볼게요. 조경공사 뭐라고? 과세죠. 과세 거래야. 화초 수목의 공급 이것 자체는 면세 거래야. 이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 화초 또는 수목의 공급가액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조경공사 공급가액 내가 줄 때 이 안에 포함된 걸로 계약을 했대요. 이렇다면 뭐다? 화초 등
면세 공급을 별도의 공급으로 모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아니라고. 어떻게 한다고? 요때는 요렇게 흡수되는 걸로 본다고요. 조경공사, 과세 거래에 흡수되는 걸로 봐서 과세라는 거라고. 됐죠? 자, 한 번씩 요렇게 보시고 지금 우리 한 것까지만 하고 갑시다. 그러면 하면 충분할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여러분 30분 됐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영세호라고 면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